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욱입니다. 지난해 저는 임진각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척에 보이는 북한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강이며 바람이며 새들도 남북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남북을 오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씁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남북관계의 경색이 어서 이렇게 풀려서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좋은 시절이 어서 빨리 이렇게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두 하늘 하나는 문익환. 몸이 없어 서러운 마음뿐인 아버지, 철철 피를 흘리며 휴전선 철조망을 부여잡고 흔들어대면서 밤새 찬비를 맞고 계셨겠네요. 이젠 비도 먹고 아침 햇살 쫙 펴졌는데 바람만은 싸늘하군요. 이쪽에서 불어 저쪽으로 나부끼며 쳐다보는 남녘 하늘, 저쪽에서 불어 이쪽으로 나부끼며 쳐다보는 북녘 하늘. 그 두 하늘이 다르기라도 한가요? 무슨 소리냐? 그 하늘이 그 하늘이지. 내 왼쪽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 남녘 하늘, 내 오른쪽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 북녘 하늘. 가시 세 줄로 찢어진 하늘, 아프고 쓰리기로 말하면 그 하늘이 그 하늘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바쳐온 문익환 목사님의 시였는데요. 남녘과 북녘의 하늘은 결코 갈라져서 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고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절절하게 울리는 것 같아서 가슴을 이렇게 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 역시 통일로 건너가는 강에 징검다리 하나를 이렇게 놓고 계신 분인데요. 결의마을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 위원장님이신 고려대학교 홍정선 교수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시죠. 이제 여름도 이렇게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여름 내 게으르다가 이제 2학기 개학 준비를 해야죠. 예, 그래. 맞아요. 학교에서 또 강의하시랴 또 사전 편찬하랴 정말 바쁘신 분인데요. 이제 2학기 준비를 하시는구만요. 결의마을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결의마을 큰사전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단체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업회는 2007년 4월에 결의마을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 특수법인입니다. 남북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남과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통합하는 이러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2007년에 이제 법인이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또 준비 단계가 있어가지고 2004, 5년부터 이렇게 남북이 만났죠. 예, 2004년부터 예. 일은 편찬 작업 일은 시작했죠. 시작했고 사업회법은 200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결의마을 큰사전을 편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계기가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1989년 예.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해 하셨을 적에 예. 그 북측 지도자한테 통일국어 대사전을 예.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예. 북측에서도 즉석에서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작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 문익환 목사님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많은 이렇게 이미지, 특히
통일운동가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노벨 평화단체에서 그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운동가의 그런 측면 말고 시인으로서의 측면, 이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그 시선집을 좀 내보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시집을 냈던 뭐 5권 정도의 시집 중에서 좋은 시를 제가 이렇게 골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참 정말 그 깨끗한, 맑은, 김영랑의 그런 시 같은 그런 정말로 순수저정시를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를테면 나비의 날개짓을 보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바람에 날리는 이 꽃잎 한 장을 보고 이렇게 느낀 점을 쓰고, 주로 그런 시들이었어요. 이분의 그런 그 순수하고 맑은 세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문익환 목사님께서 왜 하필 북에 가갖고 통일운동의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그 문 목사님이 그 번역도 많이 하시고 학자시고 시인이시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남다른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정치, 사회 이러한 통일 못지않게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통일의 중요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사회 문화의 기반은 언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언어의 토대를 바탕으로 인문학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러한 언어를 통일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 편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문익환 목사님 그런 생각처럼 게레말 큰 사전의 편찬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편찬 사업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치적인 거, 국토적인 이런 통일을 하기에 앞서서 남과 북이 서로 이해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소통이 매우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 국토 통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인 통합, 통일 이것이 참 필요하겠죠. 결연발 큰 사전은 이 역할을 앞장서서 크게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결연말 사전은 남북 언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까지도 모으는 이러한 사전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큰 사전이다. 우리 언어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이렇게 통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 고착된 지 70여 년이 벌써 흘렀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남과 북의 그런 그 언어의 이주라도 굉장히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어휘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남쪽은 그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고 북쪽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그 언어의 이질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아직은 이질화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 북한 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공유되고 있는 우리의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서로 또 다른 점도 있죠. 원래 남북은 서로 방언에 의해서 차이가 있죠.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방언이
있듯이 예. 남쪽, 북쪽의 방언에 의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그 분단 이후에 예. 정책에 의해서 서로 달라진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통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의말 사전은 그 필요성에 크게 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어휘도 그렇지만 어문 규범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그렇죠. 두음 법칙 문제. 규범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두음 법칙이나 뭐 사이시옷 그리고 또 그 잠오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모르신 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마 두음 법칙일 그렇죠. 겁니다. 예. 남쪽에서는 노동, 여자 이렇게 읽는데 북쪽에서는 노동, 여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리을이나 니은 음이 말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이런 것을 두음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두음법칙 현상은 원래 전라경상도 저 남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서서히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물결이 중부지방쯤 왔을 적에 남북으로 분단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는 아직 두음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현실상 남쪽에서는 노동, 북쪽에서는 노동이 되는 거죠. 예. 그것 말고도 뭐 사이시옷이라든가 예. 뭐 이런 데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남쪽에서는 시내에다가 시옷 받침을 붙여서 시냇물 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쪽에서는 시내물이라고 쓰고 물론 읽기는 시냇물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것은 규범적인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잠오순도 좀 차이가. 잠어도 우리 남쪽에서는 이응을 초성의 이응을 시옷하고 지읒 사이에 넣는데 예. 북에서는 히읗 다음에 넣고 예. 또 이중모음도 약간의 순서를 달리하고 있어요. 또 남쪽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 그러잖아요. 북쪽에서는 기윽, 니은, 디읒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죠. 이응을 제일 뒤로 빼는 이유는 북에서는 뭐죠? 이응은 초성에서는 소리값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아 그랬을 적에 동그라미는 소리가 안 나고 모음 소리만 나잖아요. 그래서 자음으로서의 역할을 초성에서는 못한다. 예. 그래서 글자상으로 이응이니까 히읗 다음에 놓는 거죠. 예. 남북의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그 어문 규범의 차이도 남과 북이 끊임없이 토론해서 이렇게 좀 그 합일화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의말 큰사전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편찬된다면 어휘수는 몇 만이나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결의말 큰사전은 기존 사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한 30만을 좀 넘는 그런 그 올림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전에 사전에는 들어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런 한자어 이런 것은 빼고 오히려 그 일상생활에서 표준어 외에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지역어들을 많이 들여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 직장에 쓰이는 현장 어휘 이러한 어휘들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어뿐만 아니라 또는 북쪽의 문화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어휘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식이 여기에 반영된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많이 쓰이는 이러한 신어들 이런 것을 한 10만 개 정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많은 숫자죠. 또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언어까지 사전에서 모은다. 이것은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남과 북의 언어를 이렇게 동등한 자격으로 모은다, 실른다라는 것도 참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이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게르말 큰사전 편찬위원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새말 팀에서 이렇게 좀 많은 말들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민중들이 만든 조어, 그리고 작가들이 만든 보석 같은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들 또는 편찬자들이 말들을 이렇게 뽑아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 느낌이 착 오는 말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을 사전에 담아서 남과 북의 민중들이 이렇게 앞으로 쓰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자막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 말들이 10만 개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사례가 과거에 여러 이렇게 사전들을 편찬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전 어떤 사전에서도 그렇게 신호를 대거 들여온 경우는 없었어요. 또 이러한 신호도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어를 위주로 해서 표준어와 표준어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좋은 어감을 갖는 그러한 말들 많이 발굴해 가면서 10만 단어를 만든다. 이것은 참으로 사적인 의미에서도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편찬 사업에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남과 북의 이렇게 작업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새말을 이렇게 찾아낼 때도 물론 수작업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찾기도 하지만 말뭉치를 이용해서 찾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그동안의 문헌들을 다 컴퓨터로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철저하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새말들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 방식의 차이에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북쪽에서도 말뭉치가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고, 예. 그것을 조금은 이용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손으로 작업을 하는 듯해요. 손으로 작업을 직접 할 적에는 컴퓨터 작업에서 놓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표현 이런 것을 간혹 건지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커다란 이런 말뭉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이 사전 편찬이 워낙 큰 작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용례만 하더라도 수작업으로 오면은 용례를 찾아내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뭉치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테면 1900년 이후에 100년사의 모든 문학책이 담겨져 있다든가 또 내지는 신문 사설이 담겨져 있다든가 여러 이렇게 문헌들을 모아놓은 것에서 찾기 때문에 좋은 용례를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르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과 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4년 동안 남과 북의 학자들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되고 그랬는데요. 그때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 사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작업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것, 이념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자고 하고서 시작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정치, 이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근본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시적인 경색이나 사회 문제 이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이 일이
중단 없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언어의 통일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단됐던 편찬 사업이 지난 7월에 중국 선양에서 이렇게 재개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4년 만에 재개되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갔고, 또 궁금한 것은 혹 그 북쪽의 편찬위원들 중에서 혹시 죽은 사람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편찬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펼쳐지다 보니까 남쪽의 편찬위원인 이희자 교수도 이미 죽었고, 또 북쪽의 그 사전 편찬 권위자이신 그런 정순기 선생님의 나이도 이렇게 있어서 참 걱정되더라고요. 예. 거의 5년 만에 예. 만났지만 예. 어제 만났던 것처럼 서로 간에 금방 그 믿음이나 애정 이런 것들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남쪽이 제안한 2019년까지 사전을 멋지게 내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러고서는 곧이어서 집필회의에 들어가서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이렇게 쭉 잘 해나갔습니다. 다행히 북쪽의 편찬위원분들은 다 건강이 그런 대로 좋으시고요. 정순기 선생님도 건강이 괜찮으셨습니다. 예. 정순기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요. 조선말 대사전을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편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정말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간 결의마을 큰사전 편찬회의는 그 20여 차례가 넘게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편찬회의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두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처음에는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이 만나서 서로 긴장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남한, 북한, 뭐 이런 말이나, 그렇죠. 남조선, 북조선, 이런 말들을 서로 알아서, 안 했죠. 그냥 남과 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습관이 습관대로 잘못 나와가지고, 뭐 북한에서는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북쪽 편찬위원은 남쪽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서로 이렇게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금 요즘은 혹시 실수로 뭐 북한이나 뭐 남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미안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죠. 서로 그런 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의마을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이사장은 고은 시인입니다. 근데 고은 시인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하던 말이 모국어는 결의의 영혼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인 것 같습니까? 예, 그 평생 언어로 살아오신 분이니까 모국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모국어 안에서 그 각자의 영혼이 존재하고 거기서 생각과 느낌 이런 것을 가지니까 결의의 그 총화 이것이 바로 모국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라고. 국어학자이면서 이제 또 사전 편찬을 또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큰 그 국가적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영광인 동시에 사명감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으로서 사전 편찬 사업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 근 70년을 지내고 있죠. 우리 언어도 서로 소통 없이 그렇게 지내왔죠. 이건 참 커다란 불행인데
그러나 서로 이렇게 단절되어서 각자 변해온 남과 북의 말을 발전적으로 잘 통합하면은 어떤 점에서는 더 풍부한 우리의 언어 국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작업을 이 사전 작업에서도 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결의말 큰 사전은 아까 2019년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2019년에는 결의말 큰 사전을 볼 수 있는 건지요? 네, 나와야겠죠. 예, 그때까지는. 네. 지금 2014년이니까 5년만 기다리면 남과 북이 이렇게, 남과 북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의된 그런 통일 사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말 하나하나를 갖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유엔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세계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개 국어 정도 빼놓고는 다 사라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서 소수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논문이 유엔에서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사회 문화의 기반을 우리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언어가 사라진다면은 그 언어권에서 이루어진 어떤 문화적인 축적 이런 것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의 소실은 커다란 세계 문화에서도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겠죠. 우리도 우리 언어를 잘 발전시켜서 세계 문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말의 사용자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어가 세계 10위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10위권이면 우리 경제력과도 좀 비슷한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한류 때문에 또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는 대사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이 대사관에 한글학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종학당을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한글에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한국어가 사용인구로 볼 적에 세계에서 12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조사에 의하면은 매우 중요한 언어죠. 예. 서양 사람들이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그러는데 어떤 언어든지 배우는데 어려움은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네들 언어하고 워낙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글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거 자랑하고 있는데 아주 세계 문자 어디에다 내놔도 전문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자입니다. 한국어 가르치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한글을 몇 시간만 가르치면은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글자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다른 언어들을 표기하는 데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자죠. 거기다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한글은 또 어떤 우주 철학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게 한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의 개인사적인 질문도 몇 가지 덧붙여볼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학부도 국문과, 대학원도 이렇게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국문과 선택은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점수가 그 정도 나와서 그렇게 간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그 당시는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국문과나 한국사학과, 한국철학과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국자가 들어가는 거는 국문값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예. 그 국문과 교수님으로서 정말 이렇게 그 어울리시다. 정말 그 학자다운 풍모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말 국문과가 잘 어울린다. 참으로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고려대학교에 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편찬 실장을 하시면서 또 엄청난 사전을 이렇게 편찬하셨더라고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인데요. 이건 거의 뭐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렇게 40만 어인데, 40만 어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인데, 이렇게 사립대학교에서는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전을 편찬하셨거든요. 그 고대 사전에 그런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대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언어 현실을 제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그러면서 전공한 이러한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은 그 목표를 상당히 성취한 그런 사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 기간은 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17년을 공들여서 고려대학교의 그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편찬됐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싸해집니다. 17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해서 그런 결실을 맺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위원장님은 결의말 큰사전도 위원장을 하시지만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또 편찬하셨으니까 사전 편찬 전문가라고 이렇게 칭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전 편찬 작업이 가지는 그런 매력은 무엇이고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예, 사전 편찬원들끼리 주고받는 말로 예. 사전 작업은 3D 업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D 업종. 예,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는 이야기죠. 예. 수십만의 그 단어들을 놓고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 각 단어마다 섬세하고 복잡한 그렇죠. 의미, 그렇죠. 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분석해서 쉽게 풀인말을 써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큰 사전을 만들어서 우리말의 체계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예.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책임 편찬한 분으로서 고려대학교 사전, 다른 사전과 이런 점은 다르다. 한번 좀 그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풀이에서도 이전에 그 답습되던 좀 잘못된 이러한 표현들을 좀 과감히 고치고 또는 동형어나 뜻풀이에서 의미 그 항목들 이런 거 배열도 사용 빈도순에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뭐 참고라든가 용례라든가 또는 무슨 문법적인 현상 이런 거에서도 학문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사전입니다. 이 정도만 하죠. 국어학자와 사전 편찬자가 아니라 그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까? 예, 지나보니까 언어는 너무 무겁고요.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서 창작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아무 직장도 없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예술을 하셨어도 이렇게 성격상 아주 잘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좋은 성취를 이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그 돌직구 질문을 한두 가지 이렇게 던져볼까 하거든요. 한 민족에게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뜻 말씀드린 대로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언어와 민족의 개연성을 짓는 것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언어와 민족은 아주 깊이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재편성된 이런 민족이나 국가 여기에도 어떤 그네들의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이러한 동료감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아주 본바탕이라는 생각을 하죠. 언어는 결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본바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종선에게 결의말 큰사전과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젊은 시절에 고려대 사전에서는 의혹이었는데 지금의 결의말 큰사전은 신중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둘 다 행복한 의무감 그리고 보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책지의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책을 국어학자로서 읽어오셨을 텐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 읽은 장자가 저한테 무척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이해하면서 읽고 대학 때도 읽고 그 외에도 간혹 그 한 귀퉁이씩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고등학생 때 그 어떤 뭐랄까요 벅찬 감흥 그 연속이 저를 계속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그 도가 사상의 그야말로 대표적 인물인 그런 장자 그리고 노자 사상을 이렇게 계승 발전시킨 게 장자인데 이런 장자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읽었다니 참으로 놀라운데요. 장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자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 그 제자백가 노자 그 사상을 이어서 또 색다른 자기의 또 세계를 이룬 장자의 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 이런 것을 모은 책인데 기존의 어떤 인습적인 이런 사고 틀에서 벗어나서 뭐랄까요 그 좀 허롭게 드넓은 세계를 그 날아다니는 그러한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뭐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세속적인 이런 명리 또는 그 상대적인 비교 이러한 판단 이런 데서 우리가 휩쓸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장자를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장자 한번 다시 쳐다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그 노장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책지의 다음 그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초대 손님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해주시면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초대 손님이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저와 홍종선 위원장님께서 남과 북의 그런 어휘의 말의 쓰임이 다르거나 어떻게 쓰이느냐 이 쓰임이 다르거나 또 북에만 있는 그런 그 의미 있는 말들 3개씩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남쪽의 개고기를 북에서는 당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남쪽의 게장국을 북에서는 당고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단고기일까? 이건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런 달다, 고기 맛이 달다. 뭐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르말 큰사전 편찬차 그때 우리가 통일거리인가요? 북에 거기 단고기집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네, 있었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것은 단고기의 그런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단고기의 요리 종류. 이를테면 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끓이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도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어휘는요. 남해에서 오징어는 북에서 낙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징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오징어 보고 북의 오징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북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합니다. 그럼 남쪽에서의 낙지는 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문어새끼 또는 새끼문어라고 합니다. 그럼 북의 오징어는 남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갑오징어, 뼈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시는 단어인데, 남쪽의 그런 채소는 북에서는 남새라고 하는데, 원래 남새는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쓰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채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남새는 이렇게 슬슬 사라져가는 중인 것 같고, 북에서는 남새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3개만 소개해 주시죠. 예. 부부간에 예. 보통 여보 당신 그러죠. 예. 그런데 신혼 초에 결혼 초에는 여보 소리가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 그래서 남쪽의 국립국어원에서는 시자를 붙여서 뭐 영철시, 영희시 뭐 이런 것을 제한하기도 해요. 예. 근데 북에서도 그렇게 여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북에서는 뒤에 동무를 붙여서 예. 김동무, 뭐 영철동무, 영희동무 뭐 예. 이렇게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부로 바뀔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남쪽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북쪽에서는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거기에 또 이롭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북에서. 이롭습니다. 네, 이롭습니다. 그러죠. 괜찮다.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쪽 분이한테 어떤 미안하거나 좀 어색한 경리를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이롭습니다. 그러면은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예. 뭐 그 밖에 많이들 있습니다. 남쪽 북쪽이 말다듬기, 예. 수나오 작업을 하면서 서로 달라진 말들이 있어요. 예. 저는 어렸을 적에 벤또라는 예. 말을 썼는데, 예. 그것이 지금 남쪽에서는 도시락, 예. 북쪽에서는 밥곽, 예. 이라고, 그 말을 굳혔죠. 예.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말이 달라진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미소를 짓고 계신데, 예. 북쪽에서는 이게 볼웃음. 예, 보르숨. 남쪽에서는 미소, 예, 뭐 이렇게. 예. 보르숨 참 좋잖아요. 보르숨. 그런 새로운 말들을 예, 북에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홍정선 위원장님과의 만남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게르말 큰사전은 남과 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국가의 지원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민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결의말 사업 이 편찬원들은 연구원들은 이 사업의 중대함 이것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애정, 관심 이런 거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족적인 일에 다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잭치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결의말 큰사전에 관심을 가진 그런 많은 분들께 그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도 그 많은 분들이 성원을 열렬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사무실 인근 노천 카페에서 따스한 홍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청량음료가 아니라 따스한 차가 더 좋아지는 계절이 훌쩍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책 몇 페이지라도 이렇게 넘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